Hackers.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과 해커스 인강 토익 독해 파트 7을 강의하는 박연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토익에서 평소보다 많은 문제가 나온 추론 질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8개의 파트 7 문제 중 평균 9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되는 추론 질문 유형이 지난 3개월 평균 14.8개, 또 가장 최근 3월에는 총 16문제나 출제되었는데요. 난이도가 가장 높은 질문 유형인 추론이 많은 개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달 새로운 내용이 정기 토익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파트 7에 나오는 지문의 내용과 출제 질문의 패턴은 일정한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반복적인 핵심 출제 경향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형들의 중요도는 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신 토익 파트 7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과 질문들을 정리하여 문제 유형별 핵심 출제 경향을 반영한 해커스 교재와 강의를 통해 공부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 가능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지문의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출제 비중이 높아진 추론 질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추론 질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정기 토익 최근 3개월간 지문 유형별 분석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압도적으로 역시 편지 이메일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양식 지문, 기사 지문 이런 순서대로 지금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어디에 포커스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 당연히 편지 이메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편지 이메일 쪽 열심히 편지 이메일 보통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받는 사람, 보낸 사람들의 관계 같은 거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야기의 흐름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계속적으로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식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강세입니다. 양식은 보통 우리가 송장이나 인보이스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스케줄 질문 같은 거. 그리고 뭐 기타 지금 뭐 전화 메시지라든지 그러한 기타 양식 지문이 특히 연계 지문 위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더블 패시지 위주로요. 그래서 양식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지문 같은 경우는 평균 2.3지문 정도 나왔는데요. 이 기사 지문은 어떤 수험자들 간에 토익 파트 7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 유형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기사 지문은 여러분들 많은 기사 지문을 접해 보시면서 공부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 3개월 토익 질문 유형별 분석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제 목적부터 육하 원칙 크게 지금 예상을 벗어나진 않았는데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 나투르하고 지금 추론 쪽의 문제 지금 출제 비중이 나투르에 비해서 추론이 월등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러한 새로운 패턴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이 추론 문제가 나투르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팟7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추론이 많이 나와서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최근 3개월, 3월 달에 지금 나왔었던 이 파트 7 질문 유형별 분석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육하 원칙이 원래 최다 빈출 나오고 있는 질문 유형인데 이 육하 원칙을 추론이 지금 육하 원칙보다 더 많은 개수 나왔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나투르 쪽은 굉장히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은 나투르 그리고 추론은 정말 압도적으로 16개나 나왔기 때문에 추론 질문에 약한 분들은 아마 팟7이 참 난이도가 높다, 어렵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추론 질문, 특히 난이도 높은 추론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 문제의 특징은요. 첫 번째.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특히 없는 경우에는 키워드가 없다는 건 지문 속에 어느 부분을 가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질문에 키워드가 없는 경우, 즉 난이도가 높은 경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모든 질문 유형 중 다른 질문, 주제 목적이나 육하 원칙이나 나투르보다도 추론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상 추론이나 출처 추론, 신분 추론 등 비교적 난이도가 조금 괜찮은 추론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추론 질문의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추론 질문이 되느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보통 우리가 most likely라는 부사가 질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추론을 의미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조동사, 동사 중 특히 이제 여러분들 동사 보셔야 되는데요. 동사 중에서 우리가 suggest나 indicate 쪽은 상당히 지금 빈번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suggest 물론 제안하다의 뜻도 있지만 암시하다의 뜻으로서 여기서는 추론을 의미하는 질문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추론 문제의 기본 형태가
제가 아까 난이도가 비교적 괜찮은 것과 그리고 어려운 게 있다고 했는데요. 난이도가 비교적 괜찮은 것들 출처 추론입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where, 이 아티클은 아마도 발견되어질 것 같니? 이 아티클은 어디서 볼 법한 아티클입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기 ABCD 같은 경우는 컴퍼니 뉴스레터, 예를 들면 회사의 소식지다. 아니면 비즈니스 저널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관련된 잡지책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스타일의 대답이 답으로 가고 있는 출처 추론. 신분 추론은요. 이 클레어라는 여자가 누구일 것 같니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클레어가 누군지 확인을 해보시고 클레어에 대한 정보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대상 추론 같은 경우는요. For whom, 누굴 위해서 이 information, 안내문은 아마도 의도되어진 것 같니? 이 information은 누가 보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을 추론하는 문제. 뭐 예를 들면 보기 속에 현재 이 제품을 구입하신 구매 고객님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상 추론, 신부 추론, 출처 추론 쪽은요. 난이도가 많이 높다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론은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서 다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난이도가 높은 추론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 지금 질문이 이렇습니다. What is suggested, implied in the article이나 letter나 announcement는 전부 지문 유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키워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기사글에서 암시되어지는 게 뭐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으로 일단 돌려놓고 나머지 문제를 다 풀고 난 뒤에 그리고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is indicated, 이것도 추론 쪽으로 우리가 분류를 시키고요. 콜린스라는 사람, 미스터 C라는 사람에 대한 추론, 이런 것들도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암시되어지는 것, 추론되어지는 것을 물어보는 이런 스타일의 질문. 딱히 눈에 띄는 키워드가 없는 스타일, 질문에 키워드가 없는 난이도가 높은 추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난이도 높은 추론 쪽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추론 문제의 풀이 방법. 어떤 식으로 추론을 풀어야 되느냐? 다른 질문 유형과 사실은 똑같아요.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지문 속 근거 문장을 찾고 우리 팟7의 48개의 문제는 모두 각각 문제별 지문 속에 근거 문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8개의 문제 모두 그러니까 총 48개의 근거 문장이 나와야 제대로 팟7을 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지문 속 근거 문장을 찾고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된다? 생각이란 걸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생각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의 이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나만의 생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지문 속 근거 문장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 법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 팟7, 특히 토익 팟7이 좋아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추론 개념의 이해.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해석을 해보고 제가 이런 게 정답으로 갔을 때 이해가 되세요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문 속 근거 문장은 이랬습니다. 디스카운트는요, 가능해요.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냐면 참여하는 사람. 어디에? 컨퍼런스나 컨벤션, 어디서 열리는? 잭슨빌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나 컨벤션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예약을 하기 전에 연락을 한번 취해봐. 너의 이벤트 오르가나이저. 그러니까 지금 너가 지금 참여하는 그 행사의 오르가나이저 쪽에 연락을 해서 네가 받을 수 있는 특정 specific discount percentage라고 해서요. 지금 몇 퍼센트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연락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꼭 무슨 뜻이냐? 요거죠. 그렇죠? 디스카운트를 주긴 줄 겁니다. 주긴 줄 건데 모든 컨퍼런스 컨벤션에 다 똑같은 디스카운트 퍼센테이지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답으로 간 이 문장은 이렇습니다. 컨퍼런스 디스카운트는요. 달라요. 그 퍼센테이지가 뭐에 따라서 각각의 행사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지금 지문 속 근거 문장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정답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요게 이제 팟7의 추론이에요. 단순 패러프레이징 정도가 아니라 근거 문장을 통해서 다른 진술로 바꿔도 의미는 그대로 가지만 이 근거 문장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추론이 바로 정답이고요. 또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기본적인 추론 개념의 이해 두 번째입니다. 자, as you may already know. 자, 너 이미 알다시피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 나가는데 여러분들 레코드 넘버란 표현 혹시 아세요? 레코드 넘버는요 기록적인 숫자니까 신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고객들의 불만을 그러니까 신기록의 불만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불만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자 이게 정답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자, they have been receiving 이 회사는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more than before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 표현이 거의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ore than before라는 것은요. 이전에 이것보다 더한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객들의 불만, 정말 이전에 이것보다 더 많이 받은 적이 없을 만큼 많이 받아오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레코드 넘버 쪽이랑 more than ever before를 정리해 놓는 거 중요하겠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추론 개념 이해. 자, 지문 속 근거 문장은 이렇습니다. 참여할 수 없어요. 6월과 7월 달 MAC 프로그램에 이번 연도. 자, 내년부터, 그죠? 내년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부터 저희 준호에서는 또한 제공할 것입니다. MAC 프로그램을 언제요? 3월과 10월에요. 이렇게 나가요. 이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정답이 갔어요, 여러분. MAC 프로그램은 제공되어집니다. 그렇죠? 보다 자주, 언제? in the future. 왜 이게 답으로 가는 거죠? 이번 연도는 지금 6월과 7월 이렇게 두 번 있었지만 내년이 되면 6월, 7월 말고도 3월과 10월 달에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나갔기 때문에 in the future 뭐예요? 내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 미래에는 보다 자주.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MAC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생각해서 답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추론 유형 추가 문제를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딱 정지하시고요. 그리고 시간 제 생각에 한 40초 정도, 40초 정도 시간을 딱 재고 답을 한번 딱 표시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자, 시작해 주세요. 네, 되셨죠? 잘 풀어보셨어요? 네. 자, 우선요. 지금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질문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AEC 그룹의 매니지먼트 서비스. 추론이죠. 그렇죠?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그리고 AEC 그룹은 지금 키워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목부터 AEC 그룹이 깔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지문 속 근거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AEC 그룹은요. 선정되었습니다. 최고의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요. 누구에 의해서? 아메리칸 타임즈에 의해서. For the fifth consecutive. 여러분 consecutive란 표현 혹시 아세요? 이거 무슨 뜻이다? 연속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장 5년 연속 최고의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요. specializes in이란 표현은 in 이하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도와드려요. 스몰 비즈니스 오너,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in succeeding,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저희 회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럼 내려왔을 때 A번과 B번.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도와준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helps가 괜찮습니다. 그죠? 돕습니다. 그리고 누굴 돕는다고요? 스몰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를 돕는다라는 거 답은 B번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안 될까요? 왜? 너무 잘 가다가 어디서 소셜라이즈란 부분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해석이요. 이렇게 되면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소셜라이즈. 그러니까 소셜라이즈는 사람이 좀 소셜하다 이러면 좀 사교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과 부침성도 좋고 이렇다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이 회사가 제공하는 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지 이 소셜라이즈 시키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삐번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생각이란 걸 해보세요. 생각. 어떻게? 지금 근거 문장은 사실 여기였습니다. 장장 5년 연속 아메리칸 타임즈에 의해서 최고의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선정이 됐다는 건 꽤 오랜 시간 좋은 평판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답은 A번. 좋은 평판을 꽤 오랜 시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답은 A번 해주셔야 돼요. 네. 자, 또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추가 문제 2번입니다. 똑같이 40초 여러분들 시간 재시고 문제 푸시고 돌아오세요. 시작해주세요. 네, 잘 보셨나요? 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인디케이션 나가고 있으면 추론이고요. 그쵸? 그리고 오봉팽이라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올라가서 D라는 회사는 희망적이에요. 지금 오봉팽이란 곳은 이 D라는 회사의 최근에 만든 자회사거든요. 그쵸? 이 자회사가 turn profit이란 표현은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라고 지금 보고 있냐면 바로 운영 2년 정도가 되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수익이 바로 즉시 나는 건 아니고 2년 정도 있으면 수익이 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게 근거 문장이었고요. 내려와서 A번, B번 중에서 답이 될 수 있었던 건 저 근거 문장을 갖고 내려왔을 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익이 2년 정도 돼야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즉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다. 이게 지금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B번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럼 A번이 왜 안 되느냐? 자, 올라가서 조금 더 그 뒷내용을 볼게요, 여러분들. 뒤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지금 이 회사는 여전히 장기 채무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 돈을 빌린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사업들 있죠.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이 장기 채무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갔어요. 그럼 내려왔을 때 A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오봉뱅이라는 요 자회사는요. 대체합니다. 무엇을요? 지금 성공하지 못한 D 회사의 자회사를. 이렇게 되면 지금 또 다른 자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오봉팽은 기존에 있었던 그 성공하지 못한 자회사는 없어지고 대신에 오봉팽이 만들어지고 생깁니다. 이런 진술이 있어야지 답이 될 수 있는 복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근거 문장을 가지고는 A번은 답이 될 수 없고 답은 B번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제 추론 유형 추가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40초 정도 시간을 재시고요. 준비되셨으면 풀어주세요. 시작해주세요. 네, 잘 풀고 오셨나요? 자, 볼게요. 추론이고요. 그렇죠? 똑같이. 그리고 미스 버기라는 사람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사람이 키워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올라가서 이 사람의 풀네임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랬더니 클레어 박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award winning이란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 7 표현이죠. 그렇죠? 어떤 의미이다? 상을 받았다는 뜻이죠. 수상을 한. 그래서 수상을 한 웹사이트 디자이너 클레어 박의 도움으로 우리는요, 만들었습니다. versatile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이 표현은 우리가 사람이면 다재다능하고요. 보통 물건이면 어떤 뭐 웹사이트나 이런 것이면 뭐 다용도 다목적인데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가보면 보여줍니다. 이 웹사이트는요. 독창적인 프로덕트 샘플, 제품의 샘플들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고객층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웹사이트를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추론. 우리 키워드가 박이란 여자였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추론 A번입니다. 이 여자는요. 웹사이트 디자인에는 경험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고객 서비스는 뭐 하는 거다? 고객님들의 불만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객 서비스에 경험이 있다는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답은요. B번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가죠. 그렇죠? She has received recogniti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다? 우리가 보통 recognize 하면 누군가를 알아보고 인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recognition이라는 표현은 인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정. 그래서 자, 그녀의 작업의 질적인 부분에 인정을 받아오고 있다. 곧 무슨 뜻이다? 이게 바로 상을, 즉 수상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잡고 수상을 했다면 그만큼 그 여자가 한 작업은 질이 좋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B번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 award winning과 recognition, 패러프레이징 시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답은 B번입니다. 잘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풀셋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추론 유형 추가 문제인데 잘 한번 봐주세요. 지금 지문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기사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총 왜 썼나 주제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추론이네요. 추론. 버거킹에 대한 추론. 그리고 또 추론이네요. 웬디스 아울렛
어브로드라는 것은 해외니까 해외에 있는 웬디스의 지점에 대한 추론. 이렇게 3개의 문제 있거든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요 질문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3분 시간을 재고 풀고 돌아와 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네, 잘 풀어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저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요, 왜 썼나 주제 찾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초반부 가장 꼭대기의 제목 잘 보셔야죠. 그렇죠? 기사는요. 자, 웬디스는요, 홍콩을 떠난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반부 가서 읽으셔야죠. 기사쯤은 초반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부에 기자가 지금 어떤 주장을 하는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초반부 잘 읽어주셔야 돼요. 자, 읽어보면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웬디스가 준비 중입니다. 시즈란 표현은 여러분들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의 영업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저희 웬디스는요 지금 홍콩에 있는 이 아울렛이란 표현은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 이렇게 해서 큰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아울렛이긴 하지만 어떤 뜻도 있다? 뭐 스토어, 샵의 지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에 있는 지점들을 닫을 겁니다. 언제요? 이번 12월 달에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지금 NP라는 사람, 스포크스퍼슨은 아시죠? 무슨 뜻이다? 대변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장에서 이 웬디스의 대변인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웬디스가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인데 이 회사가 홍콩에서의 영업을 종료하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디아를 컨펌했는데요. 내용이 마켓 쉐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줄어드는 시장 점유율. 이게 지금 지난 18개월 동안 거의 1.2 밀리언 정도 손해를 봤대요. 지금 웬디스에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사가 이러한 결정, 즉 홍콩에서 문을 닫겠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였네요. 자, 그러면 주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ABCD 중에서 웬디스의 홍콩에서의 영업 종료가 들어가 있는 보기는 A번, B번, C번, D번 중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웬디스의 영업이 어떻게 closure, 문을 닫는 거, 종료되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즉 보도하기 위해서. 답은 어떻게? C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여러분들 회사의 확장 노력들을 특별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피처 같은 경우는 뭐 특징을 잡아서 설명하기 위해서의 뜻이니까 그런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체인들을 리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D번 같은 경우는 이 프로모셔널 액티비티즈라고 해서 어떤 홍보 활동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아니었죠. 그렇죠? 답은 C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여러분? 추론이고요. 다행히 웬디스가 키워드가 아니네요. 지금 웬디스가 잡혔으면 키워드가 아예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사의 주인공 회사가 웬디스니까. 하지만 다행히 키워드가 버거킹으로 걸리면서 이 문제는 키워드 버거킹 잡고 지문을 빨리 가세요. 가셔가지고 가볍게 읽다가 버거킹 보이면 멈추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맥도날드하고 버거킹 쪽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근거 문장이겠구나. 다른 그 지문 속 문장에는 버거킹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자, 이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요, 지금 이 회사는 웬디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웬디스 회사는요, 지금 30%의 decline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요거 감소예요. 그래서 매출 감소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작년 초예요. 근데 이 작년 초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어떤 시점이냐면 following the entry, 자, 들어온 거죠. 그렇죠? 진입한 거죠. 어느 쪽으로? 로컬 마켓은 여기서 어디를 말하는 거다? 홍콩을 말하는 겁니다. 홍콩 쪽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어느 회사가? 다른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하고 버거킹이 언제라고 해 지금? 작년 초에 홍콩으로 진입하면서 웬디스의 매출이 하락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럼 요걸 갖고 A, B, C, D 중에서 자, 버거킹은 A번, 홍콩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체인이다. 나올 수가 없죠. B번입니다. 2년 전에는 홍콩에는 없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추론이기 때문에 생각이란 걸 하셔야 돼요. 자, 언제 매출 하락이 있었다고요? 작년 초 버거킹과 맥도날드가 홍콩으로 들어오면서. 그럼 홍콩으로 들어온 그 시점, 버거킹. 작년 초니까
채 1년 정도 지금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년 전에는 버거킹이 홍콩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B번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난이도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추론입니다. 자, 나머지 보기 C번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지점들을 팔았다는 얘기인데 같이 갈 수가 없고요. D번입니다. 맥도날드를 어콰이어 한다는 얘기는요. 보통 우리가 M&A란 표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합병 인수란 표현에서 어콰이어 한다는 것은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맥도날드를 인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없죠. 답은 B번입니다. 잘하셨고요.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웬디스의 해외에 있는 브랜치들 아울렛에 대해서 암시되는 거. 자,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웬디스는요. 두 번째로 큰 패스트푸드 체인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갖고 있는 게 25,000 local and international branches combined. 그래서 해외와 이 지역, 즉 여기서의 로컬은 미국이에요. 미국에만 엄청나게 많은 지금 지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50개의 지금 지점을 홍콩에서만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이래냐면 지금 8년 전에 웬디스가 홍콩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홍콩에만 50개의 지점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처음이다? 바로 웬디스란 회사가 해외에 있는 지점을 정말 영업을 종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갖고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느냐? A, B, C, D 중에서 A번입니다. 자, 웬디스의 해외 지점들은 전에는 성공적이었다라는 게 A번이고요. B번입니다. 웬디스의 해외 지점들은 높은 수입을 기록해 오고 있다가 B번이고요. 자, C번입니다. 그 지역, 즉 이 로컬은요. 미국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쟁업자에 의해서 구입될 것이다. 즉 구매될 것이라는 얘기는 이 웬디스가 그 회사에게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D번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meals, 음식 같은 거, 식사 같은 것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C번 보기나 D번 보기에는 별로 헷갈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C번, D번은. 근데 문제는 A하고 B가 되게 헷갈린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A번, B번.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이 홍콩에서 문을 닫은 게 웬디스 해외 지점으로는 처음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웬디스의 다른 해외 지점들은 지금까지 문 닫은 일 없이 쭉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웬디스의 해외 지점들이 쭉 영업을 해오고 있는 그 이유는 수입이 나니까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높은 수입을 기록해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입이 높던 낮던 간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아마 문을 열긴 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수입이 아주 높아서 아주 높은 수입을 기록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운영을 했다라고까지 추론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냥 수입이 적정 수준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수입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지금 회사 운영상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답은 B번이 아닌 어떻게 A번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건 아니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외 지점들은 해오고 있었지만 그 해외 지점들이 높은 수입까지 냈다라고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B번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가 왜 B번을 했으며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추론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업데이트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추론 유형은 가장 어려운 질문 유형이라고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추론 유형 특히 지문속 근거 문장을 찾고 단순 패러프레이징만이 아닌 그것을 갖고 아시죠? 생각이라는 걸 해야 정답이 나온다는 걸 명심하시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